이 시간에는 평의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총회와 사업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시간에는 평의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적 생활을 촉진하고 회원의 양성, 회원의 증거 생활과 세상에서의 임무를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정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차기 원례회를 준비하는데, 이 차기 원례회는 사업계획에 따른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평의원들은 1년간의 사업계획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평의 오실 때마다. 차기 원례를 준비하는데, 어떤 형제는 이렇게 평회를 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내일 원래이고 오늘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는 데도 있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평회 날짜를 정할 때 너무 원래하고 가깝게 정하지 마시고 한 주간이나 두 주간 전에 이렇게 해야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백이 마련됩니다. 자, 평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이제 첫째, 새로운 회원의 입회와 서약을 허가 결정한다. 이것은 대개 이제 담양의 평의에서 양상자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함께 회장과 평의가 입회와 서약을 허가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에 빠진 회원과 형제적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려움에 빠진 회원들은 되게 회장님이 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퇴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원의 정지 처분을 결정한다. 이 평의에서 이걸 결정합니다. 이 서기 부분에 이제 퇴회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중간하게 얘기하고, 회원의 재반 규정에 근거하여 부서나 단체를 구성한 결정한다. 이것은 평의 밑에 무슨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기금의 운영을 결정하며,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원례를 준비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평의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는 이렇게 의결한 것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당하고 준비된 수도자를 영적 보조자로 일에 요청한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합당하고 준비된 수도자,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건 형제 측에서 합당하고 준비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측에서 합당하고 준비됐다고 얘기하나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조금 뭐가 있어요. 여튼 일에 요청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대개 이것을 우리 관구회의가 3년에 한 번, 또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관구장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인 임기로 시작되는 이 첫 해에 대개 영적 보조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국가형제회에 인사이동과 관련돼서 요청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해당 형제회에서는 그 지역에 파견된 그 의회 수도자들 중에서 용보할 사람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왜냐면 우리는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하니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회원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를 수행한다. 자, 평의의 역할 중에 평의 안정이 어떻게 평의가 안정될 수 있느냐?
그 형제의 안정은 평화의 안정으로 드러납니다. 평화가 불안정하면 그 형제도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프란시스칸 복음적 이상을 실천에 옮기는 장소가 바로 평화인데,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평화회원, 회장과 부회장, 영적 보조자 모두가 성령의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평화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상호 신뢰를 깨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결석하는 거예요. 아니, 담당자가 이 평화에 안 나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어떤 사유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직무를 이렇게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라도 전달해서 그 평의에서 그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를 깨는 것 중에 결석하지 않고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봉사자들, 평의원들이 그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들이 뭐냐? 첫째로 책임감입니다. 자기 분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프란스코에 특히 지구평회에는 100% 다 행정이에요. 사는 것은 단위 형제 회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구에 가면 이 지구가 단위 형제에 하는 일을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지구나 국가나 이 국제는 이 단위 형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 기구들이지, 그게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삼국경제회가. 그래서 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현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런 소임이다. 그 다음에 사명감. 사명감은 우리 프란시스칸 정신을 지니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직성.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의원들. 특히 자기가 조금 위기에 몰리거나 뭔가가 있으면 합리화시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나 너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정직성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생활, 그 일상을 돌아보면 흰 것을 희다고 얘기하고 검은 건 검다고 얘기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에서도 이런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발성.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를 스스로 알아서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성. 제가 이 영보로서 일하면서 같이 여러 평의에 참석해 보니까 전혀 준비 없이 평의에 와서 평의에 온 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 달 동안 여기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평의에 와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발표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말해야 될 것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가 길어져요. 시간적으로. 잘 준비되면 평이 1시간 내에 다 금방 끝나요. 기분 좋게 끝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할 때 평회에 가서 각 부서들이 안건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켰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안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건 상정을 하라고 하면 다 입을 봉하고 있어. 그럼 회장 혼자 준비한 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평의가 너무 많습니다.
양성은 양성대로, 서기는 서기대로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 맞는 이 안건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형제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건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서기니까 난 서기 위에는 다른 거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해.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왜? 평연 모두가 다 형제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일을 해야지 나는 양성이고 나는 성이고 나는 구역이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게 관심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부분적으로 이런 소임을 맡고 있지만 형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 책임자들이 얘기하는 일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거기 와서 그 시간에 자기 발표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직무를 자 여러분들이 본당 활동하고 평의하고 딱 같이 문제가 생겼어. 같이 해야 되는 날이 겹쳤어. 뭐 선택하나요 여러분들? 본당에 가나요? 평의에 오나요? 절반은 대답 안 하는 것이 본당에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연구를 했던 어느 형제에서는 본당 신부가 거기 본당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재속 프랑스 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몽땅 빠져버리니까 본당 신부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형제에는 그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냈는데 어떻게 하냐? 절반은 가고 절반은 남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본당 신부와 관련돼서 이거 좀 해결해 나가는 형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당 활동도 중요하죠. 왜 그냥 프란스칸들이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해서 본당에 우리 프란스칸이 향기가 좀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제소 프란스칸만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교구에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본당에서 뭐 중요한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직무와 이렇게 막 더블됐을 때, 겹쳤을 때는 현명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래서 뭐 두 번 중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여하튼 본당 신부가 대립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돼요. 프란스칸들이 과거에 본당 신부가 대립돼가지고 그 본당에 원래 하는 쫓겨난 데도 있어요. 말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평의원들이 이 10%의 계획, 90%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계획 세우는 건 너무도 쉬워요. 그죠?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천하는데 확인 점검이 90%를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아셨죠? 네.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 평의원의 직무를 맡겨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의원들은 회칙과 회원, 국가교정과 세칙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어느 연수 때는 이거 세칙 규정에 대한 그 연수를 한번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거 공부하는 연수. 그리고 3년에 한 번 새로 선출되는 봉사자들이 이를 익히지 않고 봉사에 임할 때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규정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에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봉사자가 됐을 때 우왕좌왕하고 방향 상실해 나가요. 자, 평의하는 분위기. 여러분들이 하는 평의는 좀 민주적입니까? 네. 평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에는 평의회 하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평의원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나고 이렇게 프란스칸들이 만나서 서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 즐겁게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말 사용하는 단어, 표현하는 억양,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성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일치를 거스르는 말들,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는 말들, 그런 태도들, 질책하고 무시하고 이런 표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의에서 우리 자금과 겸손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특히 다른 부서 책임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저는 평의하면서 참 답답한 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쏙쏙쏙 얘기해. 분위기가 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발표하면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평행의 안정이 곧 원래 그 형제의 전체의 안정에 달려 있어요. 프랑스판 영성이 실현되는 장소가 봉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자금과 겸손과 자발적인 이런 준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기쁘게 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평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인식. 평의원들이 각각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런 직무교육, 오늘 같은 직무교육이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회계는 회계대로, 서기는 서기대로 아주 집중적인 이런 직무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의에서 하다 보면요. 손에 쥐어줘야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아주 구체적인까지 설명을 해줘야 두리뭉실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간 평제회 이제 선거총회를 하고 새로 평회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3년간의 목표 세우기입니다. 이 목표는 지구 평의의 목표와 거의 이렇게 거기에 협력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지구 따로 단위 따로가 아닙니다. 왜? 지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정했으면 단위도 거기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워야 지구 전체가 그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해 실천할 목표를 실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평의의 일시, 장소, 원래의 일시, 장소, 그 다음에 형제적 방문과 상업적 방문의 요청의 시기, 또 양성에 관한 계획, 지원자 모집 시기, 방법. 여러분들은 지원자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구가 아니라 교구, 홍보 매체, 주보 같은 데 이용하나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던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소개발은 대면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구역 식구들이 자기 구역에서 어느 신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을 소개하고 우리 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수자를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 모집 시기를 되게 몇 개월간 갖나요? 적어도 3개월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 모집 시기가 지난 다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언제까지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은 그 안에 꼭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새로운 양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꾸 진도가 아니라 늦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원자 환영식에도 참석 못하고 그럼 제가 여기 영보로 있을 때는 새로운 지원자들을 위한 피정을 시켰어요. 피정을 해서 우리 지원기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형제위에 잔류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 새로운 지원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피정, 프랑스판 영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고 그런 소명에 불림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시켜줬을 때 탈락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게 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들어오면 요즘에 성소자가 귀해가지고 그래도 감지덕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관리에 대한 계획, 출결 관리 누가 합니까 지금? 되게 부회장님들이 하시죠? 예. 불성실한 회원들에 대한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 합니까? 저에게 이제 사업계획 이제 보고서 제출할 때 이 불성실한 회원들을 특별 배려 회원, 잠정적 처분, 결정적 처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살펴서 회원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회의와 구역 모임 일시, 장소, 내용, 구역에서의 회원 관리, 타 구역과의 연대, 이 구역장 회의를 통해서 평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회원들이 이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장 회의를 통해서 안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을 평의에 제시하고 이것을 그래서 구역은 중간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형제 사업 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체 회원의 친결을 위한 계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소풍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원 연피정, 가능하면 1박 2일로 하라고 하지만 형제의 상황에 맞게 그런 연피정을 계획하고 그 연피정의 이 강사는 꼭 지구 연보가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도 되지만 꼭 지구 연보가 아니라도 평의에서 의결하면 다른 연보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기념일이나 주보성인 축일 행사. 설립기념일 되게 형제마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잘 지내요? 뭐 미사만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여러분 단위 형제에서 제일 큰 축제가 뭐예요? 서약식이죠. 그죠? 서약식이 제일 큰 행사예요. 그 다음에 설립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 형제의 사업 계획에 따른 단위 형제의 참여.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하는 양성자 학교나 지구에서 단위 형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어떤 피정들, 봉사자 연수, 연석회, 간담회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 연석회의라는 거 1년에 2번씩 하죠. 회장과 지구평의회 만남 하나요? 네. 연석회의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구형제회에서 연석회의에 참석한 회장님들에게 어떤 현안에 대한 안건들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형제회 회장이 그 대표는 하고 있지만 자기 형제의 평의를 의결해서 답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회장들이 그냥 대답하면 안 되죠. 그건 회장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을 연석회에서 하면 안 되고 다만 연석회에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잘 듣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연석회를 떠나서 지구 평의에서 의견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뭔가 답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형제의 말, 뭐 서약과 피정식, 아니 서약식과 피정 이런 것들에 지구에서 상급 형제회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자, 그럼 평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평의에서 의결할 내용, 선거총회를 하고 첫 평의를 열게 되는데. 첫 평의에서는 업무 인계인수 하는 요즘에 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예. 그 다음에 양성교사와 보조교사 선임. 새로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양성교사는 새로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새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반드시 첫 평의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각 구역장들
그 다음에 지원자가 의무금을 납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는 것. 회원각 규정에서는 지원자는 의무금을 낼 의무는 없다. 회비를 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 평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상 제가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입회 시작하면 돈 내라고 하니까 왜 여기 돈 내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경험상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경조사 때 지출 경비. 우리 회원이 돌아가셨거나 누가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평제에서 지출할 그 경비를 이 평의에서 정해야 돼요. 첫 평의에서 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 형제는 누가 회원이 선정했을 때는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보조비. 영적 보조비는 그 해당 평의에서 정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영적 보조비를 여러분들은 얼마씩 드리고 있나요? 형제마다 다릅니다. 이건 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평의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평의 경제적 여건이 좀 괜찮으면 지구에 거기에 봉사하는 영적 보조자들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영적 보조비는 교통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성남동에서 인천 여기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 들어요? 그걸 가지고 영적 보조비라고 주면 되겠어요? 교통비와는 달리 영적 보조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그걸 첫 평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액수의 적고 많고는 해당 평의의 재정 상태와 그 평의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평의 할 때마다 이걸 따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정하고 사니까 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에서 지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드는 교통비, 외부 강사 초청할 때 강사료는 얼마 들 것인가, 이런 걸 다 첫 평의에서 정해야 돼요. 사업 계획 확정과 예산 검토. 예를 들어서 선거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임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임자들이 해왔던 그 사업 계획과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거 안 먹고 지나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그 전임 걸 다 무시하고 새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존중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건 준비. 안건 준비는 사업 계획에 따른 안건 준비죠. 제일 중요한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그걸 수행할 총회에서 뭘 하자고 정했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각 직무별로 취합된 안건. 자, 여러분들은 내일 카톡으로 이제 안건이 회장이 이번 달에 안건 있으면 안건 올려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오면 자기 부서에서 올릴 안건들을 거기다 다 올려주면 회장이 취합해서 평이 올 때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제 평이 회의록 뒤에 보면 거기에 안건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건을 이제 심의할 때 어떻게 되느냐, 평의할 때 무조건 안건으로 올라오면 다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건을 먼저 심의해야 돼. 이 안건을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안건을 토의해 나가야 돼요. 그런 절차를 지키고 계시죠? 말이 없어. 그냥 안건 처리하면 안 되고 먼저 안건을 먼저 심의해야 돼요. 그리고 안건이 뭐냐? 토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안건이에요. 어떤 것은 토의가 필요 없는 그냥 공지사항들을 안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토의를 걸쳐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것만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별로 취합된 안건, 사업계획에 따른 안건, 양성에 관한 안건, 예를 들어서 양성교사 연수,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보고와 현황, 평가 방법, 면담과 시험, 양성에 따른 어떤 행정 업무 등등 이런 것들을 첫 평에서 다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관리에 따른 안건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성실한 회원을 어느 규정선에서 정할 것인가. 뭐 회원은 아니고 국가 세칙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불성실한 회원이다. 뭐 의무금을 얼마나 안 내고 불참 결석을 몇 번 하고 지각을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불성실한 회원이다. 그러면 형제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안건. 그리고 이거 회계에 대한 안건 전에 특별 배려 회원, 여러분들의 특별 배려 회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 배려 회원으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평의의 의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정적 처분, 결정적 처분에 대한 의결. 이 잠정적 처분, 결정적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그 잠정적 처분이 있고 결정적 처분이 있고 처벌로서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벌로서 주는 그런 처분이 있어요. 되게 그런 벌로서는 자격정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 관한 안건, 특별 지출. 형제의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지출할 예산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 지출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거기에 어느 한도 이상은 지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 지출 한도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한 달에 낼 의무금 책정.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의무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자율적으로 써냅니까? 나는 이만큼 내겠다고? 그래서 이 방법적으로 의무금 책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1,000원 냈던 사람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1,000원이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형제의 운영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가 어딘가 그 형제회에서 그 신립서를 받았어요. 의무금 신립서. 그 다음에 거기와 더불어서 후원회비 신립서까지 받아서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입을 회계가 예산 세울 때 수입 예산을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정확하죠. 그런데 이게 두리뭉실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얼마를 낼지 몰라.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전년도 비교해서 그냥 대강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후원금 대상과 지출 한도. 어떤 형제에서는 후원금을 목적성 헌금이라고 해서 각자가 그 후원에 관련된 직접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회는 후원 회비를 형제의 단체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얼마를 낼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의무금을 수납하는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원래 시작하면 강의가 시작됐는데 뒤쪽에서는 회비받고 있어. 될까요? 그 사람 언제 강의 들어? 그러니까 회비를 받는 방법도 결정해야 돼요. 어떤 데서는 구역별로 회비를 받아갖고 아예 회비한테 갖다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에 와서는 조용합니다.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알아서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건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안건이 회장에게 전해져서 취합된 안건은 서기가 이제 평의 기록에 인쇄를 해서 가져오고 아까 가져온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부터 심의하고 심의된 안건에서 하나씩 의결해 나가는데 자, 의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사람 서기가 이런 제안을 냈고 이런 의견을 냈고 양성은 이런 의견을 냈고 뭐 구역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때 그러면 그 구역이니 서기니 이런 거 언급 없이 어떤 사람은 이런 안건, 어떤 사람은 이런 안건,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서기는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아셨죠? 네. 결정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의견 내용이 어떤 의견도 나왔고 어떤 의견도 나왔고 어떤 의견도 나왔는데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면 즉시 알아요. 아, 누가 이런 발언을 했구나. 자, 그러면 평의 진행. 평의 진행은 물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시작기도 영적 독서. 영적 독서는 되게 뭘로 하나요? 회칙, 표현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성탄스 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데는 이거 공부하고 있고, 이 책까지. 왜 그러냐면 평의원들이 너무 몰라서 이걸 가지고 교육시키면서 영적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참석한 출결 확인하고 전월 회의록 낭독 하고 평의원 전체 서명하고 각 부서별 보고하고 이 부서별 보고에는 영적 보조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 보고. 회장 보고는 그 중에서도 전월 평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회장이 보고해야 되고, 부회장 보고. 부회장은 뭐 특별히 보고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출결 관리를 도움을 준다면 출결 관리와 원래의 출석 현황 보고, 특별 배려 회원 방문이나 전화, 서기의 도움을 받아 회원 변동 사항에 따른 정보 교환, 이런 부회장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서기 보고, 상급형제의 공문서 수신 발신 현황, 전입자, 전출자, 특별 배려 회원 등 회원의 변동 사항이 서기가 보고해야 됩니다. 달마다. 그다음에 회계 보고,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 특별 지출, 행사에 관한 수입 지출 내역 이런 걸 보고하고 부의장과 회장의 서명을 받습니다. 양성분 보고, 지원반, 입회 1반, 입회 2반, 유기서약반, 영속적 양성반의 출결 현황과 양성 내용, 과제물, 양성에 관한 행정 서식을 기록 보관하는 구역부 보고, 구역장 회의 보고, 구역에서의 활동 보고, 구역에서의 회원 관리, 출결반, 대개 이 구역부 보고, 지금 각 부서별은 자기가 보고할 보고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거에 의해서 보고하고, 서기는 이걸 다 취합해서 평의 회력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이렇게 서기한테 줘야지 서기가 일일이 다 적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서기를 도와주려면 각 부서별 보고를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서기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의 때 안건 토의가 들어오는데, 안건은 아까 얘기했던 안건이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의 밖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막 이거 우리 의견했다고 하면서 막 떼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보도 평의원의 한 사람이잖아요. 영보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토의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영적 보조자 말씀, 차기 평의 일시와 장소 확인, 그 다음에 마친 기도와 영적 보조자 정보, 이래서 평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총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준비는 총회 3개월 전에 총회 공고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 총회 안건 접수를 마감해야 돼요. 총회가 열리면 그때 안건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접수된 안건만 안건으로 다뤄져야 돼요. 언제? 한 달 전에 마감해야 돼요. 3개월 전에 공고하고 한 달 전에 안건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평의에서 안건이 있으면 평의 안건으로, 총회 안건으로 한 달 전에 딱 해놔요. 그 다음에 선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거. 선거총회가 있을 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준비위원장은 전임 회장을 중심으로 2명 내지 3명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총회가 없는 해에 하는 정기총회 소집, 매년 1월 달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지난해의 결산과 새로운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 이걸 승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영적 보조자 요청, 이것은 1회의 관구 인사이동 때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자, 원래의 진행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시작기도 하고
전체 회원을 위한 영성 강의 영보가 되게 하시나치하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잠시 휴식 갔다가 각반 교육을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영속적 양성반 강의는 누가 합니까? 영보는 초기 양성과 영속적 양성을 담당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영보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영성 강의는 영속적 양성 기회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양성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보조자 영성 강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보조자가 3년 동안 그 형제에 가서 영성 강의를 해도 지원자가 그 강의를 듣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야, 물론 양성교단에서 잘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영적 보조자가 하는 이 영성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영속적 양성 교육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니까 영속적 강의 교사를 따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두 번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좋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되게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래서 영보와 영속적 양성 교사라 이렇게 정해놓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할 때 그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단계별 양성, 여기에서는 영속적 양성 교사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협력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근데 그런 양성이 끝나면 공지사항을 하잖아요. 이 공지사항에 포함될 내용들은 지난달에 평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진행,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런 보고를 공지사항 때 평의에서 새로 의결할 내용 전달하고, 형제의 내부와 외부의 정보 전달, 회원 변동사항, 병조사, 회원 방문, 회원 전체가 협력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정평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공지사항에 그렇게 전달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이 출석 호명하죠. 되게. 그죠? 공지사항 전달하고 나서 출석 호명하는데, 왜 이때 출석 호명하는 게 좋을까요? 끝까지 안 남고 영보 강의만 듣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래요. 이때 그래서 출석을 불러야 돼. 그런데 형제회원 중에는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원은 형제회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올 만큼만 출석하는 회원들도 있어요. 아주 머리가 이상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주 형제 생활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도장만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회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회장이 출석 호명 다음에 친결을 위한 나눔 시간, 뭐 어떤 형제는 떡을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과일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 형제의 원리일 때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가기가 바빠. 그러니까 떡 하나씩 줘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시간 조금이라도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싸들고 가요. 그래서 마침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영적 보조자 강복하고 나서 원래가 마칩니다. 자, 양성자들의 면담과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위 형제의 평회에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이 지구 규정에서 그걸 다룰 수 있다는 위해서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평가 지침을 만들고 면담해서 성소를 식별해야 된다. 특히 새로운 지원자, 입회 대상자, 유기사역, 종신사역 대상자는 따로 영보가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는데, 면담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책에 다 돼 있어요. 뭐 질문 안 하고. 그래서 종신사역자들의 평가를 할 때에 뭐 어느 연구는 좀 지나치게 거기에다가 권한을 행사해서 뭐 허약을 시키네 마네 하는 것을
영부 혼자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영부가 면담하고 저 사람 영부 하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부가 그렇게 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의에서 회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질적인 어려움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6년간 연구할 때 그때는 별도 관리자라고 특별 배려위원이 아니라 별도 관리자라고 했어요. 용어를. 그래서 단위 형제의 평의원들하고 해당 지역의 별도 관리자를 전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라고 말은 않겠지만 그 지역에서 그 회원을 방문했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 방문하러 가 그만큼 회원들을 안 돌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기적으로 계속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뭔가라도 관심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천 연구를 할 적에 평의회가 이런 재가복지 활동도 이렇게 복지 활동도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회원들을 돕기도 하고 강원도 어딘가서는 새우젓 장사도 하고 어느 형제 김장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노력을 해서 자기 형제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를 찾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제공해야 될지 평의에서 노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회를 요청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회원 생활을 하지 않는 잠적적 장애를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형제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형제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격리에 관련된 건데 사업 계획에 맞춰 사용하고 긴급한 지출이 요구청될 때는 특별 지출할 한도를 아까 정해야 된다고 했죠. 또 잉여 기금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회를 도와주거나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연말에 그 형제회 잔고가 만약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쓰고 새로 시작합니까? 2월에서 또 씁니까? 2월에 왜 2월에서 쓸까요? 그해 들어오는 거 그럼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해 들어온 건 그해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금 남겨서 다음에 형제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작성. 3년에 하는 선거총회 보고서. 이건 3년간을 취합해서 하는 보고서니까 해마다 하는 보고서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형제적 방문 보고서, 정기총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른 부서와 함께 모여서 작성하고 서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 연수나 피정,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 모든 봉사자들, 평의회원, 양성교사, 각 구역장이 다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목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요청하는 것. 이 시기는 선거총회가 끝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의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축제, 사부님 축일 행사, 서약식 행사, 형제의 설립기념일, 성지순례, 호풍 이런 거 축제를 단위 형제에서도 1년에 한 번 다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의에서 결정할 내용 중에 하나가 회장직의 해임과 사임 결정. 어떤 형제회의 회장님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임서를 이제 평의에 제출하면 이것을 평의에서 받아들입니다. 평의에 제출해야 돼요. 해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해임은 상급 형제회에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평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됩니다. 나가서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야 오늘 평의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양성자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선거총회 임박해서 후보자를 결정할 때 막 이런 얘기들이 비밀이 다 여기 새가 나가지고 막 평가를 만들고 막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추가로 두어야 될 부서들을 평의에서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의에서 뭐 해야 될지 다 알아들었죠? 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모르는 건 확인해서 더 이렇게 추가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회 할 때, 원래 시작 전에 앞기도나 목주기도나 이런 거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원래 중에 공지사항 후에 그 달에 축일을 맞은 사람들 축하도 해줘요? 네. 오, 대답 소리가 끝까지.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